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import라는 파일을 쓰시면 됩니다. import 메뉴에 보시면 DWG 파일이 있습니다. 오토캐드 드로잉 파일 혹은 레가시 오토캐드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오토캐드 드로잉 파일을 이용해서 불러들이셔도 되고, 두 번째 방법은 드래그 앤 드랍입니다. 드래그해서 탑뷰에다가 갖다 놓으면 임포트 파일이라고 뜹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파일이 임포트 되어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바로 이 부분, 레이어 익스플로러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맥스도 이렇게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택해 보면은요, 이렇게 레이어로 다 이루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레이어에 해당 오브젝트 이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확인해 보시면 돼요. 우리한테 필요 없는 건 끄시면 돼요. 이렇게 끄면 됩니다. 자, 엘리베이션, 자, 이 중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죠. 뭐가 필요한 건가요? 바로 여기죠. 자, 하나로 다 묶여 있네요. 그러면 확인해 봅시다. 네, 레이어가 하나로 묶여 있네요. 자, 요렇게죠. 얘네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디태치 하면 되죠. 떼어내기. 자, 쉐이빌로 떼었습니다. 얘는 어디로 가면 돼요? 네, 컬럼으로 가면 됩니다. 섹션 이쪽으로. 얘는 드래그해서 옮겨주면 돼요. 그러면 자, 어떤가요? 레이어가 바뀐 거 보이시나요? 마찬가지 여기도 자, 선택을 해서 디태치, 떼어내기. 자, 어디로 떼어내요? 바로 섹션으로 보내면 되는 거죠. 드래그해서 자, 드랍. 그러면 이렇게 레이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 어떤가요? 깨끗하게 정리되는 거 보이시나요? 퍼니처, 가구니까 지우면 안 되겠고, 해치, 지워도 될 것 같고, 그 다음 심볼 지워도 되고, 문자 지워도 되고, 윈드 지우면 안 되겠고. 자, 지금 선택한 것들은 하이드 걸겠습니다. 하이드. 나머지만 지금 싹 지우면 되죠. 이렇게. 자, 레이어도 삭제를 해볼까요? 자, 열어봅시다. 자, 나머지 다 켜볼까요? 자, 센터 레이어를 프리즈까지는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밑으로 내려봅시다. 얘네들이 뭔가 있어서 지워지지 않는 거죠.
자, 델키 눌러주세요. 그럼 나옵니다. 선택해서 지워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지워집니다. 퍼니처 지우면 안 되겠고, 자, 해치. 해치도 지우고, 심볼도 지우고, 나머진 지우면 안 되겠네요. 자, 텍스트도 지우고, 자, 언아이돌. 그러면 나한테 딱 필요한 내용만 이렇게 남는 거죠. 뭔가 조금 잘못 움직여졌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들은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어떻게 하느냐, 전부 다 잠깁니다. 프리즈 걸 거예요. 자, 그럼 프리즈 걸면, 자, 프리즈 걸린 거 보이시나요? 자, 언프리즈 올. 자, 다시 볼까요? 쇼 프리즈 인 그레이 끄고 다시 프리즈. 그러면 어떤가요? 훨씬 더 깨끗하게 프리즈 되는 거 보이시죠? 네, 바로 요거 프리즈 인 그레이를 끄시고, 바로 요 프리즈 인 그레이, 쇼 프리즈 인 그레이를 요걸 끄시고, 그리고 나서 프리즈 해보세요. 그러면 깨끗하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요 키입니다.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말구 자석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게 뭐냐면 스냅입니다. O 스냅이요. 거리에 대해서, 각도에 대해서, 그 다음 퍼센테이지에 대해서 스냅을 걸 수 있습니다. 단축키는 S, A 이렇게 됩니다. 퍼센트는? 네, 모르겠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건 이렇게 두 개예요. 얘는 스냅입니다. 얘는 앵글 스냅입니다. 자,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이 스냅 버튼에서 오른쪽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스냅, 앵글 스냅, 홈 그리드, 유저 그리드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스냅이요. 스냅을 쓰게 되면 그리드 포인트나 피봇 포인트 혹은 수직점, 벌텍스, 우리가 쓰는 건 바로 이 벌텍스를 써야 되는 거죠. 그리드 포인트는 필요 없어요. 벌텍스하고 엔드 포인트 또는 미드 포인트 정도를 쓰게 됩니다. 나머지는 굳이 쓸 이유는 없어요. 제일 많이 쓰는 거 벌텍스고 끝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엔드 포인트를 맞출 수 있어요. 조금 더 써라 그러면 바로 퍼펜디큘러 정도, 이렇게 4개 정도는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옵션으로 넘어가면 여기 앵글 5도 단위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앵글 스냅을 켜면 내가 로테이트 할 때 5도 단위로 회전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볼까요? 제가 사각형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사각형을 이렇게 그렸고, 자, 마우스로 이렇게 갖다 대니까 끝점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끝점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똑같이 맞춰지죠. 거기에 로테이트를 쓸 겁니다. 그러면 앵글 스냅만 켜놨단 말이에요. 각도가 5도 단위로 이렇게 회전되는 게 보일 겁니다. 스냅은 S고 앵글 스냅은 A입니다. 앵글 스냅, 스냅. 여기 깜빡깜빡 할 거예요.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스냅과 앵글 스냅을 한번 이용해서 움직여 보시죠. 자, 이걸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얘를 아이소메트릭으로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건 이 벽 부분인데, 이 벽을 각자 돌출해서 합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아예 인면을 그려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오늘은 이거 벽을 각자 그릴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이렇게 해보죠. 일단 가장 쉽고 직관적인 방법으로 들어가죠. 자, 벽체를 그냥 만들겠습니다. 자, 스냅을 켜고 자, 스냅을 켜고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그럼 옵션이 있죠. 여기에 보시면 스냅 투 프리즌 오브젝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얘를 체크해 주세요. 만약에 이거 체크 안 하면 스냅이 안 걸릴 겁니다. 이 옵션을 체크해야만 프리즈된 객체에게도 스냅이 걸리게 됩니다. 자, 다시 볼까요? 렉탱글. 자, 스냅 걸리게 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에 쭉쭉 그려보시죠. 제가 이렇게 그냥 쭉 그려봤습니다. 렉탱글. 그러면 이렇게 쭉 선택이 돼 있을 건데, 자, 보시죠.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 다 어태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터블 폴리, 그 다음에 어태치 붙이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씩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수정을 해보죠. 끊을 거 끊고 연결할 거 연결하고, 자, 이렇게요. 끊을 거 끊고 연결할 거 연결하고. 자, 자꾸 걸려버리네. 터치가 안 된 것 같은데. 어태치.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크리에이트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크리에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여기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크리에이트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렉트로 여기서 크리에이트 할 수 있어요. 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확인이 안 된다고요? 이거 나 뭐 했나, 이런. 에디트 폴리가 아니고 에디트 스플라인이죠.
네, 망했네요. 다시. 자, 이거 폴리가 아니고 에디트 스플라인으로 들어갑니다. 에디트 스플라인. 자, 크리에이트 라인을 이용해서 다시 선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방을 만들어도 좋고, 자, 또는 이거 이렇게 하셔도 좋아요. 방법은 많습니다. 자, 저는 이번에 이렇게 갈 겁니다. 크리에이트 라인, 이거 한 번에 그릴 거예요. 여기가 벽체죠. 이렇게 바깥쪽으로 그냥 한 번에 돌리도록 하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번에 돌려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리파인. 그 다음 리파인. 자, 이렇게 그냥 한 번에 돌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 번에 돌려보시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익스트루드 하시면 돼요. 익스트루드. 돌출하기죠. 자, 돌출하는데 아래로 이렇게요. 아래로 450mm. 이렇게 아래로 450mm 돌출하면 돼요. 자, 이렇게 돌출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하고 여기입니다. 이 부분은 또 빼야 돼요. 여긴 또 빼야 됩니다. 요만큼은 또 빼야 돼요. 자, 온돌까지죠. 자, 보시죠. 평면을 보면 요 계단이죠. 요 계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0, 150, 300, 450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얘네 두 개는 300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는 300입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을 또 빼야 돼요. 자, 보시죠. 다시 또 에디트 스플라인으로 들어가서, 자, 또 크리에이트 라인 스냅 걸고, 다시 여기는 인서트로 가보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 중간을 뺐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 있을까요? 자, 이렇게 구멍 빠진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구멍을 빼야 됩니다. 자, 이렇게 놔야 돼요. 이렇게 놔야 여기서 작업이 일어나겠죠. 여기 온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테라스 부분이죠. 테라스와 현관 부분, 그 다음에 이쪽 욕실 부분은 별도로 줍니다.
별도로 작업해요. 이제 벽체를 올릴 건데요. 벽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다 라인 따라서 하나씩 그려야 됩니다. 물론 여기 있는 이 바닥을 그대로 커트해서 올리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내용 중에 커트 기능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네요. 커트. 스냅을 이용해서 이렇게 커트를 하면 됩니다. 얘가 아니구나. 얘구나. 에디트 폴리. 자, 커트 있죠? 그러면 스냅을 따라서 이렇게 커트를 하면 면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얘만 돌출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익스트루드로. 돌출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얘만 얼마 돌출하면 돼요? 2400mm 돌출하면, 자, 이렇게 그냥 벽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하는 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두 번째는 그냥 무시합니다. 이거 무시하고 다시 여기다가 에디트 스플라인으로 다시 그립니다. 에디트 스플라인으로. 자, 라인. 그래서 클릭을 해줍니다. 자, 네, 제대로 됐고요.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익스트루드 2400. 그럼 벽체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쓰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조금 더 편한 걸로 그대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해 보시죠. 그래서 전부 다 벽을 세워 봅니다. 자, 렉탱글 라인.
캐드처럼 똑같이 이렇게 따라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탑뷰에서 그리시면 조금 더 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을 달아야 됩니다. 이제 문이 두 종류가 있어요. 자, 보시죠. 지금 보시면 바로 이 부분. 자, 여기에는 문이 있죠. 근데 요즘 문은 문지방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부분. 여기를 설주라고 해요. 문 설주라고 하고, 그 다음 이 부분을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인방이라고 해요. 근데 때때로는 인방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 인방을 상인방, 여기를 하인방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상하, 인방, 상, 인방, 하, 상인방, 하인방 하기도 하고, 혹은 인방, 지방 이렇게 해요. 전 어렸을 때 지방이라고 불렀어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설주가 있고 인방이 있는데, 지금 보면 이 높이를 2400이 아니라 2100만 올리겠습니다. 2100mm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소메트릭은 천정에서 300mm 내려서 잘라버린 겁니다. 우리가 2400을 기준으로 하죠. 그러니까 2400에서 300을 자르니까 2100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인방이 안 나와요. 인방이 안 그려져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문은 지방이 없죠. 문지방이 없습니다. 다만
어디에 지방이 들어가냐면 욕실문에. 욕실문은 지방이 생겨요. 왜냐하면 습기가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 온도가 빠지면 안 되니까 욕실문만 문지방이 있고 나머지는 문지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만들 때 우리가 여기서 라인 명령어로 하나씩 하나씩 따자고요. 자, 그 다음 익스트루드. 자, 2100 이렇게 올라오면 얘는 이걸로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반대쪽으로 미러링 하면 돼요. 자, 미러링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자, 미러. 자, 어느 쪽 방향이에요? Y쪽 방향이네요. 자, 카피를 할까요? 아니면 인스탄스를 할까요? 똑같은 거니까 당연히 인스탄스로 들어가야 되겠죠. 거리는 900mm 떨어져 있어야 되겠고요. 900mm 안 되겠네요. 조금 더 안쪽으로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900mm에 아니네. 855mm 정도 되네요. 자, 845mm. 그러면 딱 맞게 됐네요. 이렇게. 그 다음 다시 렉탱글. 역시 익스트루드. 그러면 자, 방문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얘네들을 전부 다 복사해서 여기 세개소에다가 복사해서 갖다 놓게 됩니다. 여기는 출입구란 말이죠. 집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입구예요. 여기를 표현해줘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왜냐하면 이 뒤쪽에 굳이 여기 계단을 표시할 이유가 없으니까 굳이 여기까지 표현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여기 요 두 부분만 여기만 문이 달라지는 거죠. 자, 문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이럴 때는 그룹을 만들어 놓는 게 조금 편하겠죠? 방문. 그래서 그룹을 만들어 놓으면 조금 편하고요. 역시 미러.
자, 10분 쉬었다 할게요.
자, 그 다음 보실까요? 그 다음에 여기 화장실 문을 한번 봅시다. 자, 화장실은 문 지방을 만들어 줘야 돼요. 문 지방이 있어야 됩니다. 자, 라인 명령어로 단면을 만듭니다. 그 다음 이 라인을 이동합니다. 아이고, 얘가 아니지. 이렇게 이동해주고, 그 다음 렉탱글로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까요? 안 그려지나요? 그럼 라인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따라서 선을 그려봅니다. 안 그려지나요? 그려지나요? 어만 들어갔나요? 아, 네, 어만 들어가 버렸네요. 다시. 프론트에서 요쯤이겠네요. 네, 어만 들어갔네. 다시 라인 이 부분이죠. 여기구나. 다시 보시죠. 라인 이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 바닥에 있고요. 얘가 Z축으로 2100이고요. 자, 바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인을 그려야 되는데 얘가 제대로 그려질려나 모르겠네요. 자, 여기서부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명령어를 봅시다. 자, 선들이 조금 위치가 틀어져 있네요. 선들의 위치만 맞추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자, 크리에이트 라인. 클로즈가 그 다음 세그먼트를 자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디귿자 모양으로. 자 우리가 로프트라는 명령을 배웠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컴파운드 오브젝트 로프트 get shape. 그러면 자 이렇게 쉐입 모델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아니 또는 반대로 쉐입을 선택하고 로프트 get pass. 그러면 이렇게 패스가 들어오겠죠. 자, 그거는 편하신 대로 작업해 보세요. 선택한 다음 로프트 get shape.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스무스를 빼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스무스를 빼야만 이렇게 각이 진 상태로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텝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바로 이렇게 쉐입의 스텝, 패스의 스텝 다 줄여놓으면 형상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동 명령으로 위치를 맞춰 놓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조금 더 크게 나왔네요. 자. 패스를 이용하면 이제 얘네들이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얘가 이동하면 되는 거죠. Y축의 방향으로 45mm. 그러면 모양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가 이만큼 들리면 되는 거죠. (25mm) 그러면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로프트를 이용해서 모양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로프트가 훨씬 더 쉬워요. 자, 로프트를 이용해서 한번 모델링을 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 창문을 그릴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창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창문이 전창으로 있는 게 아니죠. 전체 창으로 있는 건 바로 여기 거실밖에 없습니다. 이 거실만 전체 창이고 나머지 이런 데는 어떻게 해요? 반만이죠. 자, 그러니까 렉탱글로 여기를 막아야 됩니다. 렉탱글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자 1200 이렇게 1200mm 올려서 막아야 됩니다. 1200mm 올려서 막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올리면 객체가 여기가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잖아요. 이건 방법 없을까요? 그리고 똑같은 거죠. 자, 여기를 에디트 폴리로 나누는 거죠. 자, 에디트 폴리로 들어가서 커트로 쪼개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요. 커트로 쪼개면, 자, 보이시죠? 중간에 쪼개진 거. 그 다음에 면을 지웁니다. 면을 지우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두 개를 브릿지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브릿지. 자, 어떻게 했을까요? 브릿지가, 네, 여기 있네요. 이 구멍에서 이쪽까지 브릿지로. 자, 연결된 거 보이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가 아마 이 위에도 구멍이 났을 거예요. 이렇게. 보더로 자, 에디트 폴리. 자, 확인해 봅니다. 여긴 보더 없거든요. 그럼 면만 이렇게 있는 거죠. 다시 커트로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다시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그러면 확실히 커트가 됐고요. 그리고 선택해서 이렇게 아랫부분 지우고, 선택해서 아랫부분 지우고, 보더를 눌러봅니다. 자, 여기 보더하고 여기 보더하고. 자, 다시 연결, 브릿지로. 자, 스냅 끄고. 연결된 거 맞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모서리죠. 모서리는 백스페이스를 지우면 이와 같이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도 백스페이스로 지우면, 자, 면이 하나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창문의 높이가 있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미드 포인트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죠? 미드 포인트로 커트를 하고 브릿지를 했단 말이죠. 자, 폴리곤을 선택한 다음에 이동 툴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여기 Z축의 값이 1050이라고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서 1200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정확하게 1200 위치로 맞출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작업이 완성이 돼 갑니다. 자, 빨리 마저 마무리해 보시죠. 이번엔 창문을 만들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창문을 만들 건데요. 이렇게 창문을 갈 겁니다. 아까 했던 로프트를 이용하면 조금 더 쉽게 작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렉탱글을 하나 그려봅시다. 렉탱글 여기 있네요. 자, 스냅을 이용해서 하나를 그렸습니다. 자, 이 위쪽에 지금 형성된 거 보이시죠? 그 다음 여기 지금 요 위쪽에 있을 거, 요 위에 있고요. 그 다음 다시 렉탱글을 이용해서 잘 안 보이니까 확대해서, 자, 사각형을 그립니다. 이 사각형은 로프트가 되겠죠. 자, 에디터블 스플라인.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얘는 삭제하고, 그 다음 정점의 이 베이지어는 베이지어 코너로 다 바꿔 놓습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쉐입 선택하고 로프트
get path. 자, 거꾸로 만들어졌네요. 다시. 자, 패스 선택하고 get shape. 자,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조금 더 크게 만들어지죠. 왜냐하면 가운데 들어왔으니까. 물론 이것도 로프트 명령어에서 조절은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쉐입의 위치를 내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센터에다 놔주세요. 탑에다 놔주세요. 레프트, 라이트, 탑, 바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쉽게 맞출 수 있어요. 그 다음 선택하고 자, 위치를 자, 이렇게 맞춰 놓으면 문틀은 하나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문틀 같은 거 로프트를 이용하면 이렇게 금방 작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문틀 같은 거 로프트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창문을 만들어 볼까요? 보시면 이제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자, 렉탱글 똑같이 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선이 오른쪽으로 30mm 더 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에디터블 스플라인으로 나 모서리 선택한 다음 오른쪽 버튼 눌러서 X축의 방향으로 30mm 더 가세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역시 위에 쪽에 있는 선은 하나 지우시고요. 자, 선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자, 확대합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자, 창문의 크기 60에 40이었죠. 자, 렉탱글. 자, 스냅 걸고, 그리고 자, 크기를 조절해 보면 40이었고요. 60이었습니다. 네. 얘를 이동해 놓으면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60에 40. 여기는 조금 더 작게 줬네요. 한 30 준 것 같은데요. 이 과제물에서는 한 30 준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자, Z축으로 2100. 자, 그러면 자, 위치가 나와 있죠. 자, 먼저 패스를 선택하고 로프트 get shape. 자, 모양 만들어졌죠? 그 다음 이동합니다. 스냅을 이용해서 이동하고요. 자, 크기가 얘가 생각보다 크게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아니죠. 여기죠. 보시면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은 넘어가 있는 게 확실히 표시가 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로프트의 쉐입을 눌러서 자, 쉐입을 선택한 다음 위치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레프트라든지 라이트라든지 센터라든지 자, 이런 식으로 위치를 조절해 보세요. 레프트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딱 맞게 모양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유리창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죠. 렉탱글. 그 다음 익스트루드. 두께 주지 마세요. 굳이 안 줘도 됩니다. 자, 이동을 중간으로 이렇게 이동해 주면 이렇게 유리창이 만들어질 거고요. 자,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한 다음에 그룹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치를 지정해 줄 수 있는 거죠. 이동 툴로 다시 한번 이동해 보죠. 일단 쓰고, 네. 오호, 바닥에 붙었네요. 그룹이 안 들어갔나? 아, 그룹 안 들어갔네. 어태치.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면서 완성이 됐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얘네들을 전부 다 선택하고 그룹.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창문이 완성이 됐고요. 자, 이동 툴로 하나 더 복사해 주면, 네, 자,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창문을 완성시키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창문들도 쭉 완성시켜 보시죠.